근데 저희의 목표는 이 대지가 갖고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우리 미술관에 잘 적용을 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미술관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싶었던 목표였어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는 봄철을 맞이해서 경주에 내려왔는데요. 이곳에 온 이유는 저희 사무실에서 새롭게 완공이 된 오아름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컨템포러리 아트만 주로 전시하는 그런 미술관이고요. 이곳의 특징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릉원이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경주의 고문이 있는데 그것에 바로 접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미술관입니다. 이 특별한 땅에서 저희가 미술관을 지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 과정들을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메인 입구고요. 그 LED로 되어 있는 사이니지가 항상 여기서 어떤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LED가 있고요. 그래서 대릉원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포스터를 보시고서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입구를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픽 디자이너 분께서 만드신 저희 로고인데 몇 가지 중에서 이제 고를 때 저한테 좀 선택권을 주셨는데 이거를 고른 이유가 저희 지붕이 경사져 있잖아요. 그 경사져 있는 면이 로고 안에도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들어오시면은 네, 맨 처음에는 이제 전실, 방풍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꺾어서 1층 카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실이 놓여져 있고요. 여기는 주로 이 오아름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컬렉션들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 공간으로 쓰입니다. 저한테 이 미술관의 가장 큰 중요한 컨셉이 뭐냐 물어보신다면은 대릉원의 그림을 3개를 볼 수 있는 미술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진입하시면서 봤을 때 유리창면이 크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리창면을 또 투명한 걸 쓸 거냐, 반사 재질을 쓸 거냐, 까만 걸 쓸 거냐, 뭐 여러 가지로 선택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이거를 반사율이 높은 유리를 써서 대릉원의 그림으로 그 인면이 그려지게 되고 그 오아름 미술관의 존재감을 사라지는 그러한 미술관을 저희들은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리창에 반사돼서 비치는 대릉원의 풍경을 볼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문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11폭의 병풍 같은 유리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대릉원의 풍경이 두 번째 대릉원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이 1층에 카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거울이 저희들 이 오아름 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는 세 번째 대릉원의 그림입니다. 미러 서스라고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이지만은 거울같이 반사되는 재질을 썼는데 이렇게 딱 주문할 때 보시면은 이 뒤쪽에 있는 대릉원 풍경이 여기에 가로로 긴 파노라마로 되어 있는 이 거울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크게 3가지 종류의 그 그림이 이곳에는 존재한다.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오아름 미술관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티피컬한 거는 화이트 박스라고 해서 하얀색 벽면에다가 그림들을 걸고 그걸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미술관을 설계를 합니다. 근데 저희의 목표는 이 대지가 갖고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우리 미술관에 잘 적용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미술관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싶었던 목표였어요. 그런 건축물을 만들게 되면은 반드시 이곳에 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A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작품이 화이트박스에 있는 어떤 미술관에 전시가 되고 다른 곳에 전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 대릉원 옆에 있는 오아름 미술관에 전시가 되면은 이 대릉원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되고 똑같은 조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경이 대릉원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본다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 유리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은 유리창이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 어쨌든 그 최대 사이즈 폭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저희는 점버 사이즈라고 해서 이제 큰 유리를 많이 쓰려고 했는데 2층에 가면 더 높은 유리도 있거든요. 근데 창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철로 되어 있는 창틀을 쓰게 되면은 그 창틀 프레임이 이 경관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쇠로 된 창틀이 안 보이게 아래쪽에는 우리 플로어에 묻어놓고 위에는 천정에서 잡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리브 글라스라고 그래서 갈비뼈를 얘기할 때 리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갈비뼈 같이 유리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글라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어디서 보실 수 있냐 하면은 큰 호텔 로비 같은 데 가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로비라든지 아니면은 공항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쭉 가로로 긴 파노라마로 되어 있는 대릉원의 풍경이기 때문에 그것들 중간중간에 다른 쇠로 되어 있는 프레임들이 그 경치를 잘라먹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리브 글라스로 하고, 물론 여기도 보시면은 약간의 유리 단면에서 보이는 것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이 리브 글라스를 썼을 때가 일반적인 창틀을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파노라마로 한 번에 인식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이 1층 레벨을 어느 높이로 정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은 여기 1차선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능이 있고 1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낮은 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좁은 폭의 정원이 있고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내부하고 데크는 같은 나무 재질 마루를 깔아서 연속돼 보이게끔 하였고요. 근데 저희가 원했던 거는 이제 여기 앉게 되면은 우리 시점은 1.5m 높이에서 한 7, 80cm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낮은 담장을 높지 않게 만드는 이유는 너무 높이면은 대릉원하고 저희 사이에 너무 바리케이트처럼 보일 것이고, 저게 또 없으면은 아스팔트가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낮게 만들어서 아스팔트는 좀 가려지게 하고 연속된 느낌이 나게 하자. 그게 저희들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녹지를 좀 넣어서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는 것들을 좀 약간 차단시킬 수 있는, 지금은 풀이 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의 조경의 컨셉은 이곳에 약간 초하류대에서 올라와서 저 아스팔트가 좀 더 가려지고 저 바깥에 있는 잔디가 연속되어서 이 실내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컨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이제 이곳이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입니다. 장애인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은 저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이 계단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관전으로는 그 일본의 되게 유명한 지금 떠오르는 작가분이신데 에가미 에츠의 지구의 울림이라고 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되게 작품이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굵은 붓으로 막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런 큰 작품도 있고,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유명한 분들의 초상화를 또 그림으로 그린 작품들이 시리즈로 있는 그런 전시예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첫 번째 단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릉원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이걸 풍경을 이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 공간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하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다행히 또 이쪽 면으로는 동쪽 면이기 때문에 아침에만 좀 햇살이 좀 들어오고 한 10시 넘어서부터는 사실상 이 햇빛이 직사광선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미술관 전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일단 디자인을 시작을 했는데, 이쪽 지역에서 특별하게 규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붕을 항상 경사지붕을 쓰게 하라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사각형에 가까운 이 건물을 만들어 놓고 박공지붕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의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풍경이 이렇게 박공지붕이 있는 그런 마을 같은 느낌이 나는 도시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법인데, 문제는 여기에 그냥 너무나 단조로운 그런 박공지붕을 만들면은 이 건물 자체가 너무 평범한 건물이 될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으로 이 박공이 꺾이는 그런 걸 생각을 한 겁니다. 대각선으로 해서 한 번 꺾이는데 한 번만 꺾이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한 번 꺾고 내려간 다음에 저쪽 긴 쪽을 한 번 더 꺾고 그다음에 또 더 꺾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지붕이 꺾이는데, 지오메트리컬한 그 사선은 평행하게 그려지지만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이 높이는 조금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쪽 포인트부터 이렇게 와서 이 대각선 라인이 이 대지를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지붕의 제일 높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다이나믹한 느낌이 나는 거죠. 걸어 다닐 때마다 지붕의 형태들이 계속 천장의 형태가 바뀌면서 좀 재미난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천정고의 높이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가로 폭의 룸도 달라지고 공간감이 조금씩 쪼개져 있어서 그거에 맞게끔 그림들을 조금씩 다르게 배치하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포인트가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낮아져서 쭉 저쪽으로 가면 약간 작은 그림들이 걸려져 있는 부분이 되고, 이쪽이 제일 높은 부분이 되니까 여기는 좀 큰 그림이 걸려지는 그런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그림을 딱 보면은 왼쪽 창문으로는 천마총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잘 아는 황리단길 쪽으로 쭉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이 경주의 대릉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산하고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이 그림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끔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고요.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천정이 점점 낮아지면은 벽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약간 더 집중이 되는데, 이때 사이즈가 작은 그림들이 걸려지게 되고요. 다시 또 왼쪽으로 턴을 하게 되면은 천정면이 점점 높아지면서 큰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보시면은 같은 풍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층에서 보셨을 때에는 바닥면하고 천장면이 딱 수평으로 가서 한 11폭짜리 병풍 같은 그런 딱 정형적인 바깥 풍경의 프레임이 된 파노라마 뷰가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보시면은 여기는 낮고 저쪽으로 갈수록 점점 열리고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풍경이라고 하더라도 이 액자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릅니다. 가구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선택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가구가 너무 눈에 띄면 안 된다, 가구는 배경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술 작품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층 카페도 보시면은 바닥 마블 재질하고 똑같은 우드 재질과 그다음 화이트, 벽체도 화이트죠. 그래서 화이트하고 우드 투톤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가구로 해서 아주 미니멀하게, 그리고 그 가구가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높으면 벽을 가리고 대릉원 풍경을 가리기 때문에 의자도 다른 데보다 좀 더 낮고 테이블도 낮게 해서 뒤쪽에 서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거울로 되어 있는 그 카페 그 뒷면 벽면의 그림을 방해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2층에 올라왔을 때에도 여기에 관람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공간은 저희는 다른 전시 작품에 따라서는 조각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데 조각품들이 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품을 전시를 하고 대릉원의 배경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 전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각품이 전시가 이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의자로 되어 있는데, 이 의자 같은 경우도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앵글,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쉬면서 바깥에 대릉원을 감상하고 싶다, 그럼 여기 앉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이쪽에서 조금 대릉원하고 저쪽에 있는 그림하고 같이 보고 싶다, 혹은 이쪽으로 앉아서 이번에는 난 바깥 경치는 보지 않고 이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림에 집중하면서 생각을 하고 싶다, 이런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자가 있더라도 이게 어떤 한 방향으로만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앉으면서 내가 원하는 앵글을 볼 수 있게끔 동그란 형태로 된 가구가 선택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OR 미술관에서 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옥상입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정말 무슨 시그니처 같은 건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를 일반적인 건물들은 다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게 툭 튀어 올라오는 게 보기 싫어서 저희는 항상 이제 옥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은 이렇게 파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는 공주시 마을회관 건물을 몇 개를 지었고요. 성남리가 제일 먼저 완공이 됐고, 그다음에 마암리 마을회관이 그 다음으로 완공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주택으로 처음으로 완성이 된 거는 양평 플로팅 하우스입니다. 근데 그 플로팅 하우스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파여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 이후로 계속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파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일단 장점으로 친다면은 여기 저희가 유리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더 많은 자연 채광이 건물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미술관을 돌아다닐 때에도 지금 보시는 이렇게 특이한 모양으로 찢어져 있는 이 창문을 통해서 햇빛을 볼 수 있고, 비가 내리면 비 내리는 풍경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되게 더 이 내부 공간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항상 이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그 계단을 만들고요. 근데 단 모든 건축주분들께서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은, 야 근데 여기 비 많이 내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쪽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제일 걱정이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빗물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트렌치를 저희가 되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커다란 물그릇이 있어서 거기서 받아서 다 배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 오하르 미술관은 크게 세 폭의 대릉원 그림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든 거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이 옥상입니다. 이 옥상에 올라와서 이 대릉원의 풍경과 저 아름다운 저 경주의 황리단길 쪽의 기와지붕 풍경들,
그다음에 뒤쪽에 약간 난개발된 듯이 보이는 이쪽 다른 경주의 모습들, 이걸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거는 주변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잘 쓰는 건축이 제일 좋은 건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되게 그런 걸 가르쳐 줬던 건물이 낙수장이었고, 또 하나가 저희가 뉴욕에 갔을 때 타임스퀘어에서 봤던 TKTS 티켓부스 건물 보셨죠? 그 타임스퀘어의 그 비싼 광고 빌보드들을 쫙 즐길 수 있는 그런 극장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게 하는 게 그 TKTS 계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이 대릉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1층에서도 한번 봤고 2층 높이에서도 한번 봤으면은 3층 높이에서 이번에는 건축물이 위에서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늘과 함께 이 대릉원을 다른 시점에서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건축 법규상 이 경사지붕은 어차피 만들어야 된다면은 그거를 저희가 계단으로 만들어서 이제 완만한 이런 계단에 앉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난간들이 다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유리 너머로 다 이 풍경들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저희들의 메인 컨셉입니다. 이게 참 난항이 많았던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은 건축 법규상으로는 전체 지붕 면적의 8분의 1까지는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지금 보시는 이 계단 영역이 한 8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기울어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그 행정 쪽에서는 아니다, 이 계단이 평평하니까 평평한 걸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은 원래 모든 지붕을 다 이 계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편안하게 이곳에서 쉴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계단도 평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걸 8분의 1 이내로 줄여 가지고 중간에 잘 타협이 되어서 이제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곳에 앉아서 이 대릉원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외부 공간이 있는데 저희 미술관 내부 공간이 있고 그걸 통해서 또다시 외부 공간을 보잖아요. 이 건물을 완전히 관통해서 다음 풍경을, 레이어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장점인 것 같아요. 지하로 내려가 볼까요? 저기서 되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에요. 숫자가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서 약간 은하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화장실 잠깐 들렀다 할까요? 사실 화장실이라고 하는 데가 되게 특별할 게 없는 공간이기도 한데 그래도 좀 특별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가, 이 거울을 항상 볼 때 뭐 옆에 이 스크린을 통해서 예술 작품, 요즘에 디지털로 되어 있는 영상 작품들이 많으니까 이걸 보는 것들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왜 그리드스케이프에서도 썼고 여러 군데서 쓰는 저희 사무실 시그니처가 벽에 거울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이지만 훨씬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쪽 면에 풀로 다 만들어서 좀 이게 쭉 답답한 느낌이 없게끔 만든 그런 것도 한 포인트입니다. 지하 전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려오시는 이 계단이 조금 그래도 저희 사무실에서 잘 쓰는 이 솔리드 난간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처리를 했고요. 내려오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사실은 서비스 공간으로 사무 공간하고 수장고만 계획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평면은 다 완성이 된 상태였는데 공사 중간에 의견이 좀 바뀌어서 그래서 전시 공간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게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작품인데요. 팬텀 가든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경원 작가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해서 어렸을 적부터 봤던 친구라서 되게 기뻐요. 이렇게 여기서 저희가 완성한 미술관에 전시 공간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사무공간은 여기에 문이 원래 오피스 문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투명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그 유리문을 달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시 공간이 되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관람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상에 오피스 문이 여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얼핏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문이 아니고 벽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도 거의 안 보이게 돼서 들어올 때는 그냥 벽으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그런 오피스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서 보셨던 선큰 가든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이 사무공간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가든이고 채광과 통풍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예외 없이 그런 게 생겼었는데, 원래는 이 소핏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저 위에까지였는데 이제 공사하는 중간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유리창으로 되면은 하늘이 더 많이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 픽스로 되어 있는 유리창으로 변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나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은 가구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응접실 세트 같은 거가 딱 들어가서 이곳에서 뭐 중요한 담소도 나누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미술관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벽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림이 걸리는 벽은 다 백색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그림이 안 걸리는 벽을 뭐로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두 가지로 저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옥상 부분에서 저희가 그 계단으로 되어 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계단이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 계단실은 나무 피니쉬로 저희 처리를 했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로 할까 하다가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 나는 그 나무와 돌 그 두 가지로 해서 거친 느낌이 나는 표면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멘트를 저희가 여기다 벽에다가 바른 다음에 이게 긁어내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랑 비슷한 거를 썬큰 가든에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도 역시 이거랑 비슷하게 거친 느낌이 나는, 근데 거친 느낌이 나는 거를 돌을 쓸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또 이렇게 조인트 라인들이 막 보이기 때문에 연속된 면으로 안 보이거든요. 좀 지저분해 보여서 그 썬큰 가든에다가 만든 거는 종석뜯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약간 거친 느낌이 나는 미장 표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카페에서 되게 흥미로운 거가 카페에 계신 분은 좋지만 바깥분은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안에서 밖은 되게 잘 보이잖아요.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일종의 약간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취조실 있잖아요. 거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훔쳐보는 약간 그런 보이어리즘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은 되게 우리가 시끄럽고 바람도 불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한데 그 풍경의 사운드가 완전히 제외된 상태에서 보게 되니까 같은 대릉원 풍경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보는 느낌이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막 관찰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런 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거리를 걷다 보면은 쇼윈도우를 보는 게 아니고 쇼윈도우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도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다니는 행인분들이 거울 표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자꾸 관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것들을 또 안에서 구경하게 되는 그런 재미난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릉원의 면에 있는 부분은 반사 재질의 유리를 써서 대릉원이 반사돼서 그려져서 하나의 그림처럼 되면서 이 건물이 아예 없어져 버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의도했던 바고, 나머지 유리가 아닌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걸 무슨 재료로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건축에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건축물 바로 옆에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재료가 이런 메탈 성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건물 중에 로이드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건축가인 리차드 로저스가 설계하신 건데 런던에 가면은 이런 알루미늄 패널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거를 리스펙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리스펙트 할 때 그걸 흉내내서 짓는 것보다는 완전히 대비되는 걸 썼을 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역사적인 건물, 그런 미술관 건물이나 그런 거에 증축을 했을 때 하이테크 건축가가 선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하이테크 건축이 상징적인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없고 재료의 유사성도 없고 완전히 다른 금속성의 건물을 넣게 되면은 역사적인 건물과 대비가 되면서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적지 옆에 있는 건물의 재료를 선택할 때에도 거기서 착안을 해서 아예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메탈릭한 느낌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일 좋은 재료인 아노다이징 패널을 써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마감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경주는 신라시대의 천년의 고도입니다. 특히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 국가의 수도였는데 그게 해안가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도시들은 개경이라든지 한양, 서울 이런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내륙에 좀 있고 황해를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가깝고 남해에 가깝기 때문에 그 대륙의 문화와 해양 문화가 같이 융합될 수 있었던 그런 지리적인 조건이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되게 독특하고 발달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와서 보시면은 크게 관광단지가 크게 두 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불국사하고 석굴암이 있는 그 보문단지 지역하고요. 또 하나는 이 천마총과 황리단길이 있는 이쪽 지역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 오아름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 황리단길 옆에 있는 곳인데요. 이 대릉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특징은 뭐 저도 여러 번 와봤지만은 가장 독특한 거는 현재 우리나라 현대인들이 가장 찾기 좋아하는 그런 골목길과 마당이 있는 그러한 단지거든요. 골목길의 패턴이 되게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옛날 그런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단층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익선동처럼 너무 바짝바짝 붙어 있는 그런 밀도가 높은 도심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널찍한 마당들도 있고 하는 그런 저층형으로 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현대 도시에서는 되게 보기 어려운 그런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딱 여기서만 보더라도 산봉우리들이 계속 연속으로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 채의 집들이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기에도 그것만으로도 되게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른 특징은 옆에 천마총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능하고 그런 오래된 구도심 지역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능 담장으로 이렇게 쭉 걷다 보면 오른쪽에는 구도심 지역이 있고 왼쪽에는 미국으로 치면 센트럴파크 같이 녹지로 쫙 되어 있는 곳이 펼쳐져 있는 그 경계부를 걷는 그 느낌도 되게 재미납니다. 그래서 사실 경주에 오시면은 젊은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가서 한 번 찍으면 뭐 사진도 찍고 뭐 카페들도 되게 좋은 데들이 많고 해서 오신 김에 바로 가깝게 옆에 있는 이 오아름 미술관을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